네, 이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국민의힘이 가장 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탄핵까지도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적인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경고 카드를 꺼내든 지 하루 만입니다.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대표실 차원에서 대통령실 발언의 위헌성 여부를 1차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내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탄핵안을 실제 발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추진한 탄핵은 더 무리한 게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선까지 이른 것이냐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국민의힘은 잔뜩 독이 올랐습니다. 6년 만에 국회 울타리를 넘어 장외로 나갑니다. 이번 주말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올라오는 여론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장외로 나간 지 6년 만입니다.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맞서 국회 밖에서 본격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주말엔 대구, 다음 주엔 서울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부산 최고위를 시작으로 대구 집회, 대전 현장 최고위, 마지막 서울 집회까지 전국으로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장외투쟁 시점은 예상보다 앞당겨졌습니다.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총압박이 보수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 장외에서 윤어게인 세력과 합쳐질 경우 당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공개의원총회에서는 TK 지역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자 국회 안에서 집회를 갖자는 신중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퇴할 마지막 기회라며 탄핵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몇몇 강경파 의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밀어붙일 분위기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사흘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킨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스스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일선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의회,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입법으로 강행할 태세입니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하는 법률안을 이미 준비를 했고요. 조만간 이제 적당한 기회에 이걸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원내 지도부도 추진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부 자꾸만 수정하면 위헌 소지는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 주체 중 국회를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보내자고 나섰습니다. 이 대법원이 새 청사에 돈이 든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반대를 하자
그럼 돈이 덜 드는 지방에 가면 된다는 건데요. 요즘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시설 신축 등 1조 4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법원행정처 주장에 대해 그럼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부지 비용만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동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이미 발의해두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오늘 법원 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5년 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여당이 대법원 이전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는 듯한 이 대통령실 대변인의 어제 발언. 야당이 삼권 분립 훼손이다, 탄핵감이라고 몰아붙이는 소재가 됐죠. 하루 만에 대통령실 그런 논의를 한 적도 할 계획도 없다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대변인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실제로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언급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다며 강 대변인 개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속내가 드러났다며 삼권 분립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의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대변인이 논란 발언 후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을 한 점도 지적하며 해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 선임을 요청한 이후 법사위가 계속 시끌시끌했죠. 야당 반장을 왜 여당이 못하게 막느냐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인데 오늘 급기야 민주당이 표결로 야당 간사 선임을 무산시켰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국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이런 의회 보셨습니까?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의사일정 제2항 나경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간사를 표결로 부결시킨 건 헌정사상 없던 일입니다. 법에는 호선으로 뽑는다고 돼 있지만 관행상 각 당의 추천 인사를 존중해왔습니다. 여당은 나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결격 사유로 꼽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님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해봤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면서 지금 법사위에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해 충돌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당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선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을 올릴 수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일사부재의 대상이 안 된다며 나간사 철회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징역 2년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는 점을 나경원 의원의 간사 결격 사유로 꼽고 있죠. 나 의원, 그렇게 따지면 검찰 구형을 넘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초유의 간사 부결에 국민의힘 폭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여권을 향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저보고 구형받았으니까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그 논리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논리대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검찰 구형 때문에 법사위 간사를 할 수 없다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이 빠루로 문을 뜯는 경호원과 민주당 관계자를 지휘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기소된 박범계 의원은 지금까지도 재판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토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야당의 간사를 본인들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이런 장면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서 의회 70주년 사상 최악의 추한 추태가 법사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렇게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하니까 이거는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다.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무려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럼 그때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이러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나온 여러 배경 중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민주당에서 먼저 띄어올린 이 공방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야당에서는 아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 거면 아예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 5개 진행 중이니까 이재명 전담 비리 특별 재판부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별 재판부도 위헌적 소지가 굉장히 큰 거고요. 예. 이재명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왜 전담 재판부가 저런 문제가 있냐면은 특정한 재판부에서 특정한 사건을 받도록 하고 그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거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떻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고요. 예.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저건 뭐가 하고 똑같냐면요. 예. 국회가 실질적으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률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선진국을 지향하고 거의 다 선진국이 됐다라고 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지금이 뭐 1945년입니까? 1948년입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가. 헌법학자들은요 지금 다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동환 의원님, 뭐 대통령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얘기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내란 전담, 내란 특별 재판부는 대통령도 스스로 위헌이 아니라고 했는데 글쎄요.
법조계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고 뭐 누군가가 혹은 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내란 전담을 만드는 게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 전담재판부, 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 아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저는 거꾸로 대통령의 말씀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헌법적인 부분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법이 제정될 때 어떻게 통과되죠?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민투표로 결국 그것이 완결이 되죠. 그리고 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요. 그러면 제정을 할 때든 개정을 할 때든 사법부의 모양, 입법부의 모양, 권력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밑그림을 어디서 그리죠? 의회에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이 판단을 받아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원칙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가 권능이 없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렇게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삼권 분립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오산이다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헌법을 개정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헌법이 그 국회에서 개정하는 거라면서요. 헌법을 개정해서 사법부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헌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국민의힘은 이제 대구 동대구역에서 이제 5,000명 집회 신고 이제 본격적인 대여 투쟁, 장애 투쟁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인가요? 본인이 올린 인공지능 AI 영상이 있는데 사진 아예 파란 점퍼를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민주당이 뭐 판사본까지 들고 있고 뒤에는 또 대통령실 로고까지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마음대로.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을 저렇게 AI로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글쎄요. 왜 저런 표현을 전 쓰셨는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이준석 의원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왜곡해가지고 저렇게 공격하고 저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직위에 있는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이고 개혁신당의 대표직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렇게 AI로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대법원장 모든 것을 지금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건데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비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비판할 수 있는가? 지금 뭐 좀 전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헌법 개정해라 대통령이 대법원을 지휘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취지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헌법이 정해놓고 법이 정해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법권의 행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 문제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하습니다. 오늘 법사위가